못 미친다, 모자라다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잖아요. 자존감이 좀 낮아졌었고, 그래서 나를 너무 탓했던 것,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살고 이러면 사람이 급급해 보이고,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를 곡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 다시 돌아간다면 남의 시선 상관없이 나를 너무 탓하지 말고, 내 안에서 내가 가득 충만하다고 하나요? 나이가 들어서도 우아함, 기품 이런 것들은.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지호입니다. 오늘은 배우가 아니라 작가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어요.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잖아요.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저에게 좀 잘해야 된다라는 기대를 많이 가졌었던 것 같고, 내 스스로 나를 비난했던 것, 나를 너무 탓했던 것,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지 않았었나. 제 스스로가 저를 자꾸 못 미친다, 모자라다, 자존감이 좀 낮아졌었고,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를 곡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. 결국 내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단단하고 제가 여유로웠으면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. 그때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상태에서 너무나 큰 사랑과 인기와 큰 작품들과 일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, 저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저를 많이 탓했던 것 같아요. 다시 돌아간다면 나를 너무 탓하지 말고, 너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, 처음이잖아. 그런데 도망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발전하면서 네가 원하는 그런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 거야. 그러니까 너 그대로를 너무 탓하지 말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,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저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나이가 들어서도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살고 이러면 사람이 급급해 보이고 초조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남의 시선 상관없이 그렇다고 너무 예의 없거나 남들에게 무례하거나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.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가득 충만하다고 하나요? 행복하다고 하나요? 그런 사람들이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. 우아함, 기품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지, 이거를 막 입고 달고 들고 이런다고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내가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꽉 찬 그런 느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. 첫 번째는 무언가를 도전할 때 우리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쟤는 원래 잘하는 애들이잖아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지나고 보니까 남들의 그 시간과 노력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인 거잖아요. 근데 그런 노력과 시간도 들이지 않고 도둑놈심보로 조금 해보거나 난 안 돼,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러고는 포기하고. 그래서 이렇게 남들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해줘라. 너도 그렇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할 수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가 가진 장점, 단점이 너무 다르다. 나의 장점을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으면 나의 단점은 또 그만큼 보완이 되고, 장점을 키우다 보면 단점도 이렇게 따라 올라오게 되고, 내가 좀 못하는 것도 대신 난 이거 잘하잖아,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거.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선을 밖에 두고 있으면 기준이 남이에요.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거,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거, 그리고 남들이 막 칭찬해 줄 때 자기 스스로가 인정받는 느낌?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면 실패하고 좌절하고, 그래도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나를 내가 느끼고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.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도전하려고 할 때는 물론 남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, 비교 대상으로 갖지 말고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서 과정의 즐거움을 좀 즐겨보면 어떨까. 저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. 사실 다른 데서도 운동을 재밌게 잘 하고 있었고 좋아했었는데, 환경적인 게 필요하잖아요. 자전거를 타려면 내가 끌고 나가서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, 아니면은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하려면 짐이 있어야 되고, 저희가 시간이 되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환경의 제약이 적고 내 스스로 혼자 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하던 중에 우연히 요가라는 게 떠올랐어요. 생각을 해보니까 매트하고 내 몸하고 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처음부터는 혼자서 할 수 없죠. 그래서 요가원을 갔어요. 열심히 맨 뒷줄에서 눈치 보면서 따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요가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. 무슨 외계어야? 자기네들끼리 아는 언어로 얘기해? 막 이래요. 왜냐면 동작이 산스크리트어가 많아요. 우디타 파당구시타사나, 파스티모타나사나, 자누시르사아사나, 모르시겠죠? 무슨 얘기인지? 저도 그랬어요. 근데 다행히도 제가 처음 시작했던 아시탄가라는 요가는 365일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요. 그러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,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그 동작인 줄 아는
가는 거예요. 그 반복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. 이거 다음에는 이 순서구나 라는 동작과 이름이 매치가 되고, 그제서야 호흡이라는 걸 하면서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, 저를 또 바라보게 됐어요. 마음이 급하거나 잘하려고 욕심을 내거나 호흡이 막 가빠져요. 숨이 안 쉬어져요. 그러면 쓸데없는데 힘이 들어가요. 사실은 이완하고 그 안에서 또 힘을 주고 균형을 맞아서 그 동작들이 이루어지는데, 내 마음이 앞서서 욕심을 부리거나 이러면 몸이 경직돼서 더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호흡을 더 신경을 썼을 때 동작이 더 잘 되더라고요. 감정이 막 올라오는 순간 호흡을 하면서 다시 좀 나를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고, 하다 보니까 정말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?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. 그랬던 동작들이 제가 그냥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남들과 비교하는 게 얼마나 하찮은 건지, 얼마나 위험하고 쓸데없는 건지, 오롯이 나에게 집중했을 때 나라는 사람을 훨씬 더 잘 바라볼 수 있고, 감정들, 욕심들 이런 것들도 바라보면서 호흡 안에서 또 다시 워워워 그냥 해, 그냥 버텨보고 하다 보면 되잖아, 알잖아,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일상의 삶에서도 좀 어렵고 큰일이 오거나 감정적인 남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. 너 왜 화나? 왜 긴장했는데? 보면 다 제 문제더라고요. 내가 잘하고 싶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. 이런 훈련들이 사실은 책으로 우리 많이 보잖아요. 강연도 많이 듣고. 근데 내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는 그 과정 안에서 아주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엄청 덤벙대고요, 엄청 대충하고요, 금방 실증내서 관심 없고 이러던 사람이었거든요. 요가를 하면서 어떤 동작에서는 45분씩 버텨도 보고, 처음에는 누군가가 45분을 한대요. 어떤 사람은 1시간도 한대요. 그게 가능해? 말도 안 돼. 막 이랬거든요. 하다 보니까 5분, 어느 순간 20분, 30분 이렇게 점점 그 부동의 시간에 체감이 짧아지는 거예요. 사람들이 제가 얼굴이 너무 편해 보이는데요.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어땠는데? 막 이랬거든요.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늘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공복, 갈증 이런 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급함? 티는 안 내고 있었지만 나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?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? 도태되지 않고 그런 저에 대한 압박감 같은 게 있다가 수련을 하면서 그 안에서 힘들지만 부딪히고 다시 도전하고, 가기 싫지만 또 한 번 내 발걸음을 옮겨서 매트 위에 서보고 이러면서 그 2시간 동안 해내고 나면 제법 내가 썩 괜찮은 거예요. 그리고 해냈다는 그 뿌듯함,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는 그 작은 성취감,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 저를 이제 덜 탓하기 시작하고, 저를 괜찮다 나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남들에 대해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. 예전 같으면 화를 내고 내 나름의 시선으로 안 좋게 보거나 내가 그냥 평가해서 예민하게 굴었을 일에 굉장히 많이 그럴 수도 있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가족들도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 딸에게도 화 한번 내기 전에 먼저 이해해 주려고 하고, 집에서도 제가 밝고, 저희 남편한테도 짜증 내기 전에, 짜증이 사실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.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훨씬 더 편안해지고,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거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덜 힘들어하고 좋은 점을 더 보려고 하고, 그렇게 좀 변한 것 같아요. 다른 분야 도전한 건 책을 쓴 건데요. 책을 쓰기 전에는 내가 무슨 문학소녀였던 것도 아니고, 책을 남들보다 이렇게 더 많이 읽어가지고 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, 내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.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자기들은 지호 씨 그 인스타에 조금씩 남기는 글들이 너무 좋았고, 그걸로 위로받는다는 사람도 많고, 지금 우리 또래의 여자들이나 뭔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용기도 줄 수 있고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제 한편에서 그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. 한번 저질러보자 했어요. 조금씩 써서 보냈어요. 6개월 안에 책을 내기로 했었는데 1년이 걸렸어요. 중간에 갱년기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럴 때도 있어서, 그랬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. 이제 책 내시죠. 이 정도 모였으면 됐어요 이러시는 거예요. 그때부터 갑자기 마감의 힘이라고 여기가 번쩍 이렇게 조명이 들어온 것처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렇게 못 쓰겠더니. 그렇게 해서 마무리 원고로 보내고 책을 만들고 나니까 강연을 해야 된대요. 저 남 앞에 서면 말도 잘 못하는데 남들 앞에서 내 얘기를, 그랬던 제가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어요. 열심히 원고 만들고 입이 터지고 감기가 걸리고 열심히 준비했던 게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고 생각만 하고,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나중에 에이 해봤을걸, 후회하지 말고 그래 좀 못하면 어때, 그냥 해보는 거지, 네가 전문가야?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일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.
용기 있게 더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나라는 걸 제가 지금 이 53회, 52구나 이제야 안 거예요.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안 거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남은 삶을 더 재밌게 열심히 살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젊을 때는 이뤄야 하고 열정이 끓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을 막 바라보면서 뛰어가기 급급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 나이가 되고 나면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키웠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점차 갖게 되잖아요. 사실은 점점점 몸의 기능도 떨어지고 노화도 오고 그런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럴 때 오히려 내가 나에게 시선을 돌려서 너 뭐가 하고 싶어? 넌 뭐 할 때 좋아? 그리고 뭘 했을 때 되게 잘했다. 그만큼 한 거 대단한 거야.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줘야 남은 삶에서 내가 혼자서 무엇을 하고 혼자 잘 놀고 혼자 도전도 해보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.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요가가 좋고 또 명상하고 고요히 있는 시간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글 쓰는 게 좋으면 글을 쓰고 책 보는 게 좋으면 책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. 절대 늦지 않은 것 같아요. 세계 1등처럼 될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시작하기 전보다 좋아졌으면 그런 거에 만족하면서 아, 내가 이것도 할 줄 아네? 요거 하니까 이렇게 되네? 이런 작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하면 다 재밌어질 것 같아요. 사실 제 주변에도 여자들은 보통 육아에 열정을 쏟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그때 뭘 해야 하는지 되게 공허해하고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?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다 잊어버렸더라고요. 정확하게 찾기는 너무 힘들어요. 뭘 하고 싶어 막 이런 거예요. 그런데 뭔가에 관심이 좀 있어. 저거 한번 해볼까? 이렇게 생각되는 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봐라. 너무 짧게 한두 번 하고 이거 나랑 안 맞아. 이거 너무 어려워.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뭔지 다룰 수 좀 있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. 꾸준하게 해보시면 나에게 그래도 이거 하나 다룰 수 있고 요거 하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.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고 궁금하면 그냥 해봐라. 너무 빨리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남은 날들에 잃어가는 내 신체 기능과 능력에 이런 것들이 보태지면 확실히 이렇게 자존감이나 활력 같은 게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